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놓고, 아, 앞으로 이제 어떤 시장이 빠질 것 같고 상승할 것 같고 대비를 하셔야겠죠. 뭐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 동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10월 31일 날 코인 이슈가 저번 주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수정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똑같이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 연도 7월 달 28일일 거예요. BOJ가 그 당시에 이제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 요거를 이제 1%까지 올립니다. 0.5%까지. 자, 이거 또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 또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또. 자, 일본은 YCC 정책이라고 지네들이 정해놓은 10년물 국채금리 뭐 예를 들어서 뭐 0.5 그러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넘어가면 무제한 매입을 해줍니다. 0.5 근처에 와도 무제한 매입을 해줘요. 지네들이 찍은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게 왜 이렇게 매입을 해주나요? 코인이슈님, 일본은 초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이번 연도 7월 달에 엔화가 계속해서 밑바닥을 찍어. 일본도 막 엔화가 밑바닥을 찍으니까 국민들이 막 성원이 막 난리 나. 민심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승질이 나. 왜? 엔화는 밑바닥인데 여행객들 와가지고 소비해주고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 근 몇십 년 만에 물가 최고치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BOJ에서도 엔저 용인을 못 해주는 겁니다. 엔저가 계속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탁탁 튈 때마다 여기서 다 사줘. 그게 YCC 상한선입니다. 근데 7월 달에 YCC 상한선이 1%였어요. 1%였던 YCC 상한선이 엊그제 31일 날 일본 정부에서 이제는 1% 넘어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넘어도 괜찮아, 우리가 용인해줄게. 뭐 시장에서 1.5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1%까지 1.1% 넘어도 이제 용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원래 일본이 0.25%까지 넘어가면은 다 사줬어. 0.25까지. 근데 그걸 0.5로 올려. 그 0.5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1까지 올려. 근데 여기서 1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YCC 상한선을 올리면 올릴수록 일본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는 걸까? YCC를 0.25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0.25나 밑에 있는 거나 위에 올라간 거 다 사줘야 돼. 지네가 지금 국채를 사준다는 건 양적 완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국채를 사주면 시장에 엔화를 뿌린다는 건 똑같은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0.5로 올려. 이전보다 덜 사줄게. 0.5까지 용인할 거니까 0.5 밑으로 해. 근데 0.5에서 1.0으로 올라갔어. 1.0에서 1.5로 또 올라갔어. 그러면 YCC를 상향 조정한다는 건 일본이 긴축을 하는 거랑 같다. 왜? 많이 사주다가 적게 사주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적게 푼다는 뜻이죠. 긴축, 금리 인상이랑 같다. 금리 인상이 뭐예요? 엔화의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나오니까 엔화가 미친듯이 떨어져. 그러면 엔화의 가치를 올려야겠죠. 그럼 일본은 뭐를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금리 인상 뭐라고요? YCC 선을 상향 조정해야겠죠. 0.25에서 0.5, 0.5에서 1, 1에서 1.5까지. 이게 YCC입니다. 그리고 31일날 나왔던 게 1%까지 되는 거 다 사주겠다 했던 게 1% 넘어도 이제 용인해줄게. 1.5까지 해줄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번에 그 YCC 상향선을 1%에서 1.5까지 올렸어. 그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거죠. 자, 그럼 엔화가 강세로 돌아야 되나요? 엔화가 약세로 돌아야 되나요? 당연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거니까 강세로 돌아야겠죠. 근데 엔화가 반대로 돕니다. 약세로 돌아요. 자, 볼게요. 내가 일본 국채를 담았어. 매수하고 있어. 투자자야.
근데 3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까지 올라가면 일본 정부에서 다 사준대. 야, 일본 정부가 어차피 다 사주니까 투자해도 되겠다. 안전하게. 이자 받으면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근데 그 일본 정부가 갑자기 돌연 1.5까지 사줄게. 1% 넘어도 용인해줄게. 그 뜻은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샀던 일본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도 일본이 안 사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 떨어지겠네. 일본 정부가 안 사준대. 그러면 국채 갖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던져야겠죠, 시장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은 1% 안 넘어요. 여기서 지금 누가 계속 던지고 있는데 누가 받고 있어. 누가 받는지는 아시겠죠? BOJ에서 받든 누가 받든 간에 BOJ가 받을 겁니다. 계속 던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BOJ에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엔화가 살짝 강세로 또 돌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냐면 엔화가 약세로 도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기회다, 찬스다. 일본 증시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상승하면서 엔화가 살짝 강세로 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 국채를 지금 던지는 매도량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됐고 YCC를 어떻게 올렸는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이번 연도 7월 달에 나왔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연도 7월 달에. 자, 이번 연도 7월 달에 미국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나왔고 일본이 YCC 상향선을 0.5에서 1로 올려. 그럼 일본도 금리 인상, 미국도 금리 인상 간 겁니다. 둘 다. 둘 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40K 돌파할 땐요, 저런 채팅들 다 잘라주세요. 그냥 삭제해주세요. 자, 비트 올라요 이런 말들 그냥 다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중복되면 영구 제재 당합니다. 수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7월 달에 일본도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상, 두 국가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엔화 가치를 조금 방어하겠다. 밑바닥 찍는 거를. 근데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나오고 재무부에서 7월 말에 3분기 국채 발행하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찍어. 그랬더니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럼 달러가 너무 세게 나오면서 7월 달에도 일본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았어요, 시장에. 이해되셨나요? 거기다 소비는 늘어나고 여행객들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늘어나, 증가해.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근데 또 부채가 많으니까 큰 폭의 금리 인상은 못 해. 자춘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일본은. 자, 그럼 7월 달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7월 말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 미국도 금리 올렸어. 둘 다 금리를 올렸는데 당연히 달러 강세로 흘러가겠죠. 그랬더니 엔화가 미친듯이 또 빠지네. 일본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국채가 매도량이 올라갑니다. 그럼 일본의 국채 금리가 또 탁탁 튀겠죠. 그리고 0.5에서 1%로 올렸더니 0.6, 0.7, 0.8, 0.9 막 올라가. 계속. 공매도도 때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 그럼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아까 우리 YCC 1% 아래에 있는 건 다 담아야겠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YCC 정책이. YCC 정책이 작동한다는 건 일본 정부 지네들이 찍은 자기네 국채를 매입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매입한 돈, 엔화가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사주는 국채의 양만큼 시장에 엔화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찍겠죠. 엔화가 약세로 돕니다. 그럼 시장에 풀린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미국 국채로 유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7월 달에 어떤 구조였는지? 일본과 미국은 어떤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공조하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나 금융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조해.
서로 의논하고, 왜냐면은 예전부터 일본이 엔저 정책을 끌고 가면서 기업들이 수출을 뒤집어지게 잘해. 미국이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뭐를 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 미국의 국채를 일본이 가장 많이 사주죠. 가장 많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국가가 공조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공조를 했는지. 미국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한대. 그랬더니 채권 매도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그때 일본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본이 조력하고 있는 장면을 7월 달에 우리가 본 겁니다. 7월 달에. 이해되셨나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는 무제한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엔화를 공급합니다. 그 엔화로,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죠. 근데 이때 미국이 어땠냐면은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리고 연준에서 야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우리 안 끝날 거야. 그랬더니 금리가 미친 듯이 폭등해. 근데 일본이 그때 타이밍에 들어가서 국채를 사줍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조를 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일본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일본 진해 10년물 국채를 매수해서 엔화를 시장에 풀어.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줘.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공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이 지금 컨트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거고. 자, 반대로 가볼까요? 미국의 국채가 급락했어. 그러면 반대로 일본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져줍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일본이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미국 장기 금리를.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뭘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림, 연준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천천히 하락. 고용시장도 천천히, 미국의 장기금리도 천천히, 단기금리도 천천히 하락. 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급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7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였죠. 3개월 만에 거의 5%까지 올라갑니다. 급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은행 뭐 리스크 터진다. 채권 갖고 있는 애들 채권 가격 빠지니까 미실현 손실이 커진다. 뭐 무너진다. 유동성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들리죠.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거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장기 금리가 쭉 떨어져. 급락해. 원할까? 미국이? 급락하는 거 물가 못 잡습니다.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급락하면 또 단기 금리가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현상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도 메말라질 거고. 그러면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가 됐던 일본 정부도 그렇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면 천천히 하락하는 거. 금리 인하가 천천히. FOMC에 나와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항상 매파적인 얘기들 하죠. 오늘도 매파적인 얘기 할 겁니다. 물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금리가 급락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FOMC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리 인상 중단이야. 금리 인상 안 할게. 그러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시그널을, 사인을. 고점이다. 뭐가 고점이에요?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고점이겠구나. 야, 장기 국채 사야지. 금리가 고점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밑바닥 최저점을 찍었다. 우리 비트코인 투자로 치면은 비트코인이 2,100만원 찍은 거야. 근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지금 밑바닥 가격입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채권 이제 사도 되네라고요. 그렇죠. 미국의 장기 국채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장기 국채 매수세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금리가 급락한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요거 쉽게 말을 못해. 그러면 급락하는 거를
누가 중간에서 잡아준다? 일본이 잡아줘야겠죠. 어떻게?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급락하던 것도 그 급락하는 폭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를 던지고 일본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엔화가 어떻게 된다? 강세로 돌죠. 그럼 일본도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국도 공조해주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일본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장기 국채 금리가 천천히 하락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일본은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끝날 쯤에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장기 금리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려주겠죠. 지금 그 작업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놓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시장이 빠질 것 같고 상승할 것 같고 대비를 하셔야겠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 동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정책이 어느 정도로 갈지 이거 중요합니다.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요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